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여야 대표회담은 일요일 25일 날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어제 실무 협상하다가 오늘로 연기하고 오늘도 또 불발이 됐어요. 네, 약간 삿바 싸움을 한다 그럴까요? 네.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거나 또 이제 의제 주도권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생중계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제도 좀 이제 이런 걸 의제를 하자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생중계를 둘러싸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회담을 생중계하냐 그리고 이게 무슨 대선 TV 토론이냐 그런 식으로 좀 민주당은 약간 불쾌하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생뚱맞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그런 회담을 뭐 잠깐 앞에서 화면을 잠깐 공개하는 건 있긴 있는데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는 거는 네. 마치 뭐 이 남북 협상 같은 걸 생중계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뭐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남북 협상도 저는 생중계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그게 부적절한 것처럼 그게 이례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여야 대표 회담이 생중계를 한다는 건 매우 좀 이례적인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면 TV 대담을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종의 뭐랄까 TV 대담으로 볼 수도 있고 TV 토론하자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 얘기가 아니 대선 TV 토론하자는 거냐 지금 우리는 뭔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뭔가 회담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열고 등등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뭔가 보여주기식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팽팽한 기싸움 또는 뭐 삿바 싸움 이런 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두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회담을 하자. 우리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대표회담을 하자. 근데 실은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뭔가 좀 이 대중적인 파워가 좀 약해졌던 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용산 대통령실의 힘으로 당선된 분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 과정에서 나름은 자력으로 된 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무시하고 건너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회담 정도의 성격으로 부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징검다리가 되고 싶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선빵을 날렸다 그럴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예 생중계를 합시다 라고 좀 이제 기싸움 성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생중계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제 생각 같으면은 차라리 사회자를 두고 TV 대담 형식으로 그렇게 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수는 있는데 두 분이 덩그렇게 있으면서 생방송하는 거는 좀 생뚱맞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지금 의제 관련해 가지고 바깥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석연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회담이라는 거는 좀 상식적인 회담은 물밑에서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뭐 의전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걸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시작하는 장면 정도 또는 모두 발언 정도 그런 정도만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 어떤 담판 또는 뭔가 합의할 거와 그 다음에 이후의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건지 뭐 등등등을 합의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 이제 약간 여론전 자체가 마치 좀 더 큰 목적인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면은 있죠. 하여튼 좀 삿바 싸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있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생방송 또 못할 건 뭐 있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걸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서는 약간 공개를 했고 그리고 한 중간 어딘가부터는 두 분이 직접 독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약간 절충형으로 타협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오늘 좀 이르게 한번 내볼까요? 여야 대표 회담 만약 생중계를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1번 한동훈, 2번 이재명. 우리 최 소장님은 누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유불리가 별로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반반 정도 나올 거예요. 네, 반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두 분 다 하여튼 말씀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 경력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보단 짧아서 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경력이 짧다 하더라도 말은 아주 뭐 누구한테도 잘 안 지잖아요. 그 이제 뭐랄까 이제 말싸움이라고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약간 다른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의 어떤 장악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주독 그 어떤 이제 지위 그런 게 소위 뭐 우리가 일극 체제 이런 표현이 있을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63%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당선이 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팔짱 끼고 보는 것처럼 있는 거거든요. 약간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비토 분위기도 일정 정도 있어가지고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당내 지지 기반이 거의 뭐 약간 천하통일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입지가 좀 더 넓다고 보는 거죠. 운신의 폭도 그만큼 넓은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쫓기는 상태에서 하는 모양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1번 한동훈, 2번 이재명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참가자분들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지하는 쪽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반반은 비슷하게 네. 나와요. 최 소장님이 아주 정확히 보셨네.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네, 성별도 마찬가지로 비등비등하게 나왔고요. 연령별 결과 보여주세요. 네, 연령별도 딱 보시면 그냥 바로 반반의 확률로 나왔는데 20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62%, 40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61%가 나와서 20대, 40대가 이재명을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성적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성적 결과 보여주세요. 네, 1등은 2만 원, 2등은 1만 원 오늘도 받아가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 이제 의제 조율 시간이 이제 한 사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의제 조율이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장 세게 미는 의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는 걸 해라. 그러면 우리도 찬성해주겠다. 왜 당론 발의 형태는 안 하냐? 법안을 발의하지 않냐? 여기 이제 한 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뭐랄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으로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당내 입지상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 쪽에서 비우호적인 그거를 약간 이제 그 여당 내에 어떤 갈라치기를 한다 그럴까요? 분열을 촉진한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약간 기본소득인 건데, 기본소득의 연장으로 25만 원 지원금, 인생회복 지원금 두 가지를 가장 세게 미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게 뭔지 이런 등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다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관련된 거, 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뭐 부분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약간 이제, 그래서 민주당 쪽은 정무적 이슈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국민의힘 쪽은 정책적 이슈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그러면서 약간 좀 대결하는 모양새. 그러나 협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주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최상병 특검법하고 그 탄핵 청문회 중단 이렇게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금투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이 부분하고 최상병 특검법하고 바꾸기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손해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상병 특검법을 만약 국민의힘이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탄핵 청문회 중단 정도는 그 약속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거를 받더라도 최상병 특검법을 의제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그 난처해 할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이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안 한다는 걸 받을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드센 지지자들, 센 거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약간 그런 거는 뭔가 탄핵 네. 내지는 뭐 조기 종식,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 이거는 약간 트레이드마크 비슷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전반적인 정서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최상병, 최혜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그걸 강하게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 상대 진영의 장수와 일합을 겨루는 자리에서 그거를 받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진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상하기에는 의제로는 올리되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정도가 저는 이제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제에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가. 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의제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이 회담 자체의 의미를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의제로 올릴까?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이 냈던 이제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저기 25만 원이 됐건 최혜병 특검이 됐건 뭐 민생회복지원금이 됐건 그 금투세 종부세가 됐건 다양한 것을 의제로 올리고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열어놓고 그리고 또 그거는 우리는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다,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로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제를 안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 문제와 25만 원은 약간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 비슷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합의는 어렵다 하더라도 의제 자체는 제 생각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또 이게 정치권 협상이라는 게 그 막바지에 가서 또 이게 뭐 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 상황은 또 사실 그렇게 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토요일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의제 조율이 잘 될지 그 부분은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4개나 한번 그 문항에 올려봤어요. 이거 동의를 맞추기 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아마 동의를 맞추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표들끼리 만남을 하면 의제가 몇 개 정도를 얘기를 나누나요?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때 요새 얘기로 케바케죠. 케바케인데 보통 한 뭐 서너 개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결론을 내지는 않고 일단 그냥 계속 얘기만. 결론을 내는 게 원래 제일 좋은 거죠. 합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모양이 좋잖아요. 그쵸. 서로 이제 아마 그런 걸 원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대표 회담이 이제 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간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뚱맞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역대의 뭐 당대표 회담이나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집권 여당이 뭔가 정부를 정책을 추진하고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데 야당이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원외투쟁을 하거나 장외투쟁을 하거나 뭔가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거나 그럴 때 딱 만나서 장외투쟁을 철회하거나 또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통과를 시키자. 과거에 뭐 공무원 연금도 그런 거 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입법과 정책을 매개로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서로 뭔가 그 뭐랄까 이게 민주당은 이런저런 법안을 막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게 그 타협 지점이나 너무 없다가
서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주장을 이제 지금 아젠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타협 안까지 나올까? 그런 건 약간 갸우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여야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여야 대표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최상병 특검법이 39.4%, 그 다음은 민생회복지원금이 35.1%로 1, 2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최상병 특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민생회복지원금이 그 25만 원씩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41%로 1위고요. 여성분들은 최상병 특검법이 46%로 1위입니다. 저게 남녀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연령별 결과 보여주세요. 10대가 민생회복 지원금이 50%고요. 40대도 확실히 민생회복 지원금이 60%. 60대는 최상병 특검법이 61% 나왔습니다. 네. 50대는 탄핵 중단이 거의 지금 없어요. 없네요. 네. 그렇군요. 이게 문항이 늘어나니까 진짜 그 연령별로 의견이 아주 다른데. 다른데요. 그러면은 그 성적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성적 결과 보여주세요. 1등 토니 황님이시고요. 2등 대추쌍화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토니 황님은 저렇게 댓글도 많이 쓰시면서 또 언제 또 저렇게 그러게요. 축하합니다.